어쩌지? 자, 여러분, I'm back. 네, 다시 돌아왔는데, 아유, 어떻게 난 5명 남아가지고 과외할 줄 알았더니 많이 남아있네, 그래도. 너무 힘들죠? 이게 손 들어서 이렇게 좀 기지개도 피고, 몸 좀 이렇게 틀어보고, 네. 그래도 얼마나 다행이야. 영어학 시간, 그죠? 네, 그나마, 그죠? 한꺼번에 쏟아지는 강의가 아니라, 재밌고 즐거운 강의였을 테니, 그죠? 좀 나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특히 이렇게 워크숍까지 있는 나는 되게 힘들 것 같아, 그죠? 다음 주도 영어 워크숍이 자리 잡혔죠? 그죠? 네, 시간이 힘들지만, 그래도 끝까지 이렇게 나가서, 기다려주신 여러분께 보답하기 위해서, 지금 강의는 함축적으로 아주 임팩트 있게, 짧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뭐, 여러분이 저를 알지만 또 말을 하다 보면 길어지죠, 제가. 네. 마음은 그렇다 이런 거 알아두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실 뒤에 있는 문제는 여러분이 연습용으로 그 객관식 기출 문제를 갖다가 서답형으로 제가 만들어서 작년에 했던 것을 책이나 실험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집에 가셔서 여러분이 풀면서 기출 문제 하기 전에 웜업으로 좀 해도 되겠지만 그래도 몇 문제 타입별로는 좀 저랑 한번 같이 보시는 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 워크숍 시간에 좀 더 바로 볼까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라이팅까지 했는데 라이팅 문제랑 그다음 피드백 문제를 안 한 게 좀 있어요. 그 두 개 하고 그다음에 그 문법 지도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죠 책에서 208쪽 먼저 볼까요? 208쪽 아이템 60 그죠? 16번 랑 해당되는 겁니다. Writing Instruction Dictocom프에 관련된 수업 절차가 나와 있어요. 이제 수업을 하면서 저희가 읽었던 레슨 프로시저고요. 진입장 먼저 볼까요? 주어진 그죠? 쓰기 지도에 대한 절차에 따라서 그죠? 절차를 보고 절차를 토대로 Identify the Writing Approach, the Teacher Effect. 이 수업 절차에서 이제 보여지는 그죠? 이 선생님이 반영하고 있는 Writing Approach를 규명해라라고 되어 있어. 그래서 우리가 진입장 안에서 Identify면 그게 무엇인지 A는 B다. 라고 하는 정확한 명칭을 갖다 써주시면 됩니다. 그럼 정답 처리되고요. explain이 있어야지 definition까지 가는 거고요. identify는 그게 무엇인지만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쓰기 지도의 접근법은 아까도 좀 살짝 정리를 했지만 프로덕트 오리엔티드와 그다음 프로세스 오리엔티드와 장르 베이스드 어프로치가 있잖아요. 그 각각의 어프로치가 특징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특징들을 살펴보시면 돼요. 레슨 프로시저에서. 그래서 주어진 활동들을 보면은 그 펫에 대한 그림들을 선생님이 보여주고 이제 학생들과 대화를 나누고 난 다음에 강아지에 대한 쇼 스토리를 주고 거기에 관련된 그 이야기를 이제 들여다볼 수 있는 4장의 연속된 그림을 주고 그러면서 이제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주어진 쇼 스토리를 읽어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읽어보고 난 다음에 그림이랑 그 다음에 키워드를 토대로 해가지고 리라이팅을 하도록 하는 활동이에요. 그쵸? 쓰기 활동이 한 번이 나왔어요? 여러 번이 나왔어요? 한 번이 나왔잖아. 여러 번 아니야. 한 번 나왔잖아. 그치? 여러 번 나왔어요? 여러 번 쳐보고 전체보고 다른 거 아니죠? 네. 그죠? 한 번 나왔어, 한 번. 그래서 프로덕트 오리엔티드 라이팅 어프로치는 한 번의 글쓰기라고 얘기했고 프로세스 오리엔티드 라이팅 글쓰기는 리비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번의 글쓰기가 진행이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피드백과 함께. 됐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글쓰기가 한 번에 끝나는 건지 여러 번을 나눠서 글쓰기가 진행되는 건지로 파악을 하고 리비전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이 글을 쓰면서 특정한 그러한 그 텍스트 타입에 대한 언급을 하거나 특정한 레토리컬 스트럭처 어떤 표현 구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게 장르 베이스로 나가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그런 것도 없지? 그럼 주어진 레슨 프로시저에서 사용되는 이 선생님이 반영하고 있는 라이팅 어프로치는 뭐야? 프로덕트 오리엔티드 라이팅 어프로치라고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덕트 오리엔티드 라이팅 어프로치라고 하는 이제 그 텀이 주어지면 정답 처리가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write two ways 두 가지 방법 어떤 방법이냐면 to lessen student cognitive processing이에요. writing이라고 하는 건 사실 foreign language 시츄에이션 안에서 학생들이 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는 스킬인 거죠. 그래서 이런 writing을 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줄여주는 거야? cognitive processing이에요. 그죠? 인지적 처리 부담감을 갖다가 줄여두는 두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써라라고 되어 있는 거야. 인지적 처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실제 to lower students cognitive processing 또는 cognitive load 그죠? 그 인지적 부담감을 줄여 나가도록 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학생들한테 그냥 이런 주제가 있고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글을 써봐 이렇게 툭 던져준 거에서 그 학생들이 쓰기를 잘 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도움을 주는 거 좀 서포트를 주는 거 그걸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절차를 이렇게 보면 학생들이 글쓰기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도움을 주도록 한 게 뭐야? 5번째 스텝 보면은 학생한테 그림이랑 키워드를 가지고 그죠? 라이팅을 해보라고 하는 거야. 키워드가 없고 그림이 없으면 생짜로 읽었던 내용들을 다시 그죠? 기억해가지고 써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제 사실상 글쓰기에 대한 부담이 있는데 아까 읽었던 내용들을 상기시킬 수 있는 그런 서포트가 있잖아. 그치? 픽처랑 스토리라인으로 보여줄 수 있는 픽처랑 그 다음에 텍스트에서 그 이야기 순서대로 나오는 키워드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을 해주시면 그러면 또 이점 정답 처리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디렉션을 1차적으로 분석을 하고 디렉션에 맞게끔 답안을 쓰도록 하는 연습을 하는데 맨 처음에 답안을 쓸 때는 이런 정보 저런 정보 막 갖다가 쓰기 때문에 굉장히 장황하게 답안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서답형 앞으로 기출 문제 수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서답형에 대한 문제를 볼 때 리라이팅을 계속해야 돼. 그래서 그것을 함축적으로 그죠?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문장들에 대한 것들 그리고 이제 그것이 혼자서 안 된다고 한다면 짝 스터디를 해가지고서 그런 피드백만 받아요. 답안 안에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짝 스터디를 하잖아. 그치? 우리 예쁜 이쪽에 명주하고 그다음에 이제 정권이가 이제 딴짓한다 마음에 안 드나? 네. 그래서 이제 한 페어를 가지고 진행하잖아. 그럼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명주도 쓰고 정권이도 썼잖아. 그럼 둘이 바꿔서 채점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둘이 바꿔서 리라이팅을 하는 거야. 그 정보를 가지고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글을 갖다가 조금 더 집약적이고 퍼펙트하게 쓸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연습을 하게 되면 이제 정해진 정보를 가지고 군더더기 없이 딱 답안을 쓸 수 있도록 하는 연습이 될 겁니다. 리라이팅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4줄 안에 답안을 쓰도록 해야 돼. 4줄 안에 답안을 써야지만 시간적인 부분에 대한 부담도 없어요. 왜냐면 장황한 정보를 가지고 막 쓰게 되면은 뭐 5줄, 6줄, 7줄, 8줄까지도 넘어가게 되는데 채점 때 거의 다 읽어주지도 않을 뿐더러 이해하시겠어요? 그렇게 8줄을 쓰게 되면은 다른 문항에 우리가 투자해야 될 시간들이 줄어드는 수밖에 없어. 그러면 영어학을 하나로 문제를 통으로 날렸다. 뭐 교육을 하나를 문제를 통으로 날렸다. 이렇게 되는 거야 시간이. 때문에 타임 매니지먼트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기출문제 할 때부터 리라이팅을 계속해서 컴팩트하게 4줄 안에 답안을 쓰도록 하는 연습을 해나가는 게 필요하겠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죠? 네, 좋아.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뒤에 이제 라인 피드백이 하나 더 있죠? 몇 번이더라? 23번. 피드백 주는 거. 그죠? 실제 학생들의 교실 수업안에서 리춘워크가 나왔어요. 그럼 그 리춘워크에 대해서 라이팅 스킬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포트폴리오도 매 시간마다 리춘워크를 내서 선생님이 그것을 보고 나서 피드백을 줘서 그것을 리비전하도록 해가지고서 그 다음 라이팅에서 조금 더 개선된 글을 쓸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모든 수업과 평가는 포마티브 속성을 가지고 진행을 해야지만 학생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온고잉 스킬이라고 하는 것들이 향상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피드백은 두 가지 측면으로 저희가 이제 정리를 해볼 수가 있다고 얘기를 했죠. 코멘트 형식으로 주는 너레이티브 피드백이 있고 그 다음에 실제 학생들의 그런 쓰기에 있어서의 정확한 문법의 사용이라든가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되도록 하는 폼 포커스 피드백의 형태인 ECC 에러 커렉션 코드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피드백 부분 한 번 나올 수가 있어. 그치? 스피킹 부분에서의 클래스룸 피드백은요 거의 2년에 한 번씩 꼭 출제가 돼 있어. 라이팅 피드백은 데이터에서는 한 번 정도 인용이 되긴 했지만 이 자체가 물어보진 않았어. 하지만 이 기출 문제에서 보면은 객관식 때는 ECC랑
문장 이런 것들이 나왔잖아. 그럼 서답형에서 다시 한번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기출에서 나왔던 내용들, 기출에서 나온 객관식에서 나온 키텀들 그것을 다시 응용해가지고 서답형 문항으로 전환을 시켜가지고 나오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기출 문제를 분석해보면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이 피드백 타입 안에서 특히 리튼 웍에 대한 교사의 피드백의 너레이터 피드백과 그다음에 ECC에 해당되는 그 포커스 피드백에 대한 두 가지의 그런 어떤 그 제시되는 방향을 분명하게 이해를 하고 그죠? 타입들을 갖다가 파악을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되셨죠? 한번 볼게요. 디렉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피드백 샘플 중에서 그죠? 박 선생님의 티칭 프린시플을 가장 잘 반영한 피드백 하나를 선택하고 추즈가 나왔어. 이제 아이덴티파이나 추즈는 그 대상 하나를 명확하게 써줘야 되는 거야. 여긴 두 개니까 샘플 1이 답이 되거나 샘플 2가 답이 되어야 돼. 이해하시겠어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데이터에 있는 에비던스를 가지고 와서 서포트해라. 이 서포트 의미는 explain 하라고 하는 거야. 왜 샘플 1인지 왜 샘플 2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그 근거가 뭐겠어? 샘플 1을 선택하는 이유와 샘플 2를 선택하는 그 근거는 뭐야? 박 선생님이 얘기하고 있는 티칭 프린시플에서 갖고 와야지.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을 샘플 1과 샘플 2에서 찾아야 되는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네, 한번 볼게요. 박 선생님이 티칭 프린시플 보면 나는 보통 학생들이 리튼 프로덕트에 대한 피드백을 줄 때 늘 포커스 온 컨텐츠와 오가니제이션을 우선적으로 본다 라고 돼 있어. 그러면 학생의 그러한 글에 있어서 컨텐츠와 오가니제이션에 대한 피드백을 준 걸 먼저 찾으면 되는 거잖아. 샘플 1과 샘플 2 중에서 뭐야? 샘플 1이 그치? 컨텐츠와 오가니제이션에 대한 부분들을 그치? 다루고 있는 거야. 그러면 첫 번째 추주하라고 했으니까 샘플 1을 추주하면 되겠지. 박 선생님의 티칭 프린시플을 가장 잘 담고 있는 것은 샘플 1이다 라고 시작하면 돼. 샘플 1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점수가 달라지는 거야. 그치? 그러면 이제 거기에 따라 왜 샘플 1을 선택했는지 그 근거를 대야겠지. 그래서 컨텐츠와 오가니제이션에 우선을 준다라고 얘기했는데 샘플 1을 보면은 오가니제이션에 대해서 그 선생님이 평가를 하고 있는지 컨텐츠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찾아서 주면 되잖아. 그치? 오가니제이션은 잘했대 못했대? 잘했대. 그래서 샘플 1에 보면은 이제 박 선생님이 그 오가니제이션 스킬에 대한 부분을 스트롱 포인트로 제시를 해주고 있고 그치? 컨텐츠 측면에서는 뭐라고 얘기해? 그렇지만 네가 다시 리라이팅을 했을 때 뭐라고? Try to add your own story about your school life. 이해하시겠어요? 그치? 부족한 정보를 좀 채워넣어라 이런 얘기지. 실제 다시 쓸 때는 너 학교 생활에 대한 너의 그러한 이야기, 너만의 이야기를 좀 덧붙이면 좋겠어. 이건 내용적인 측면에 딱 되는 거잖아. 서퍼레이트 디테일.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컨텐츠 측면 안에서는 윗포인트로 어드바이즈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뭘 어드바이즈라고 해서 to add your own story. 이해하시겠어요? about school life에 대한 너의 이야기를 덧붙여라. 그래서 오가니제이션과 컨텐츠 두 가지 측면에 대한 피드백을 주기 때문에 샘플 1이 박 선생님이 이제 원하는 피드백 타입이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디렉션을 보고 정보를 찾아갔을 때 그 기준을 어떻게 삼고 그 기준에 해당하는 에비던스는 어떻게 관련이 돼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기출 문제에서도 연습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실전에 가서도 디렉션을 보고 그게 훈련이 돼 있으면 바로 빨리 찾는 거야. 물론 이제 데이터 중에서 어떤 부분이 사실상 메인스트림은 아닌데 주변적으로도 관련된 정보처럼 보이는 것들이 포장해서 나와 있어요. 정보들이. 이해하시겠어요? 그런 정보들을 걷어내는 연습이 바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에 맞춰 에비던스를 어떻게 골라줄 것인가에 대한 연습이 필요하면 그런 주변적인 정보들은 다 버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깔끔하게 필요한 정보들만 가지고 답안을 쓰도록 하는 연습을 할 수가 있다. 이해하시겠어요? 네, 좋아. 그렇게 해서 저희가 두 가지를 진행을 하고 그다음 문법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14번 아이템 14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커스 온 포머 어프로치에 해당되는 컨션스 레이징 테크닉에 관련된 수업 절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이템 14는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티칭 프로시저. 여기서 보면은 should have pp라고 하는 이제 타겟 그라마에 대한 부분들을 학습시키기 위한 수업 절차로 제시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옵션 어프로치 안에서도 저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긴 했는데요. 스텝 1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이제 학생들한테 라스트 썸머에 어디를 갔었는지에 대해서 학생한테 물어봅니다. 그렇지?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의 여행에서 무엇을 가져갔는지를 또 물어봅니다. 첫 번째 스텝 1에서는 뭘 만드는 거예요? 학생들로 하여금 특정한 구문들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컨텍스트, 시츄에이션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그런 컨텍스트와 시츄에이션은 누구와 관련돼 있어? Closely related to student real lives. 학생의 실제 생활과 관련된 상황들을 일단 끌어내는 거야. 그치? 지난 여름에 너희들 어디서 보냈어? 근데 여행을 갔으면 뭘 가져갔었니? 라고 하는 거야. 근데 여행을 갔을 때 너무 즐겁고 재밌는 것도 있지만 상황 자체가 어떻게? 아쉬운 점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아쉬운 점을 should have pp로 표현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이제 수업에 대한 전개를 시켜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거 우리 항상 그랬잖아. 타겟 그라마를 제가 이제 오늘 나눠드린 자료에서도 보면은 그죠?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클래스룸 안에서 그라마틱한 난리지를 키워줄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이제 저희가 수업 시간에 다루진 않았지만 언더라인으로 제가 다 줄을 쳐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실제 학생들의 데일리 라이프와 연관해서 그라마를 사용하도록 하는 전략 하나 또는 그룹 디스커션을 토대로 해서 타겟 그라마를 사용하도록 하는 전략 하나 그죠?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센텐스 빌딩과 같은 학습 활동을 토대로 해서 이제 타겟 그라마를 길러나가도록 하는 활동 하나 또는 학생들의 오류를 정확하게 아이덴티파이 하도록 하는 피드백을 제공해주면서 진행되도록 하는 전략 하나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자, 안 읽어봤으면 집에서 읽어봐야 된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그런 전략 보면 첫 번째가 왜 해당되는 거지? 데일리 라이프즈 안에서 타겟 그라마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야. 그러한 부분들이 뭡니까?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퍼스널라이제이션을 얘기하는 거죠. 타겟 그라마를 배운다 하더라도 유의미한 내용 안에서 그냥 그 학습으로 배운 것이 아니라 실제 내 정보를 가지고 타겟 그라마를 사용했을 때 그 언어를 내가 사용해보도록 했을 때 다음번에 그런 리얼 라이프 안에서 그 타겟 그라마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퍼스널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기법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첫 시작이 바로 이러한 타겟 그라마를 사용할 수 있는 리얼 라이프 안에서의 실질적인 컨텍스트, 리얼 컨텍스트를 만들어주는 활동이에요. 그것이 바로 스텝 1에 보여지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 쭉 보면 그리고 칠판에 다음 문장을 썼어요. I took a light jacket과 I should have taken a warm jacket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과거 시제가 있고 should have pp에 대한 폼이 있단 말이야. 두 폼에 대한 차이를 선생님이 간단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Explain the difference. 그죠? 그래서 언제 took을 쓰고 언제 should have pp를 쓰는지에 대한 정보를 먼저 제공을 해줘요. Explicit explanation이 주어지는 거죠. 명시적인 설명 학습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디덕티브 웨이로 일단 시작을 했습니다. past tense는 언제 그 pp 형태인 past participle을 언제 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요. 스텝 2로 넘어갑니다. 자, 이 두 개 중에서 오늘 배울 그러한 타겟 그라마는 뭡니까? should have pp를 배우는 거예요. 이게 타겟 그라마예요. 왜 took은 왜 썼습니까? should have pp와의 사용 용례에 따라서 비교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죠? 언제 과거 시제를 쓰고 언제 should have pp를 쓰는지를 비교하기 위해서 이제 past tense로 나왔을 뿐입니다. 그래서 스텝 2 안에서는 다시 다양하게 타겟 그라마에 대한 이그제플을 학생들한테 제공하고 싶어요. 어떻게? 디스코스 레벨에서. 그래서 선생님이 두 번째는 어떻게 힌트 좀 더 주도록 하기 위해서 그죠? 매거진에서 스토리 하나를 뽑았어요. 5cm 머터리얼이죠. 5cm 머터리얼 안에 어떻게 타겟 그라마가 많이 들어간 5cm 머터리얼을 뽑은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학생들한테 주면서 should have pp 읽어나가면서 타겟 스트럭처에 should have pp가 나오면 그거 언더라인을 쳐봐 해서 노티싱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주어진 5cm 머터리얼은 문법 지도를 보면은 뭡니까? 인풋 플러딩에 해당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어떻게? 교사는 학생들에게 그죠? 이제 그런 타겟 그라마 should have pp에 대한 이제 읽기 활동들을 이제 진행하고 난 다음에 그 should have pp를 토대로 해서 아까 이제 처음에 스텝 1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전의 여행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워크시트를 완성하라고 얘기해요. 워크시트를 보게 되면은 내가 여행에서 무엇을 가져갔는데 파스텐스 내가 가져간 사실에 대해서 쓰게 될 거고 아쉬움에
라이팅은 뭐에 기반을 해서 쓰는 겁니까? My journey를 기반으로 두고 하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타겟 그라마와 무엇을 연결한 겁니까? 학생들의 개인의 퍼스널 익스피리언스를 연결해서 센텐스 레벨 라이팅을 진행하는 겁니다. 예, 스텝 3에서는요. 되셨어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커넥팅, 그죠? 타겟 그라마 to student 퍼스널 익스피리언스를 연결해주도록 하면서 센텐스 레벨 라이팅 진행이 된다고 하는 거. 스텝 4를 봅니다. 그리고 나서는 교사가 이제 학생들한테 온 이야기를 써보라는 거. 그 여행의 전체 이야기를 write a story using the sentences. 스텝 3에서 썼던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글쓰기를 진행해보도록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타겟 그라마에 대한 학습을 실질적으로 그죠? 유주까지 그 타겟 그라마를 사용하도록 하는 범주까지 이제 수업 절차가 전개가 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리액션 먼저 봅니다. 제가 설명해드리기 위해서 데이터를 먼저 본 것이고요. 주어진 티칭 프로시저에 따르면 identify the type of grammar based activity used in step 2. 스텝 2에서 사용되는 그 문법에 초점을 두는 학습 활동에 대한 유형을 규명하시오. 이름을 쓰라는 얘기야. 스텝 2 뭐라고 그랬어? 타겟 그라마가 많이 들어가 있는 어센틱 텍스트를 그죠? 학생한테 제공해 준 거잖아요. 이와 같은 문법 지도 활동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풋 플러딩. 그래서 인풋 플러딩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비교가 되는 거고요. 근데 여기까지는 다 써. 우리가 배운 바가 있기 때문에. 그치? 그 다음에 explain how student can 언더라인 하세요. personalize the target structure in steps 3 and 4예요. 퍼스널라이즈라고 쓸 수도 있고요. 또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프로시저 나레지, 그죠? 프로시저, 기본적으로 절차화시키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프로시저에 대한 동사로 바꿔서 쓸 수 있습니다.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사용. 다시 말해서 어떻게 스텝 3과 스텝 4에서는 타겟 스트럭처를 학생들이 어떻게 개인화시킬 수 있는지 설명해라라는 얘기야. 어떤 식으로 타겟 스트럭처를 사용했는지, 표현했는지, 그죠? 쓰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라고 하는 것은 스텝 3의 활동, 핵심적인 내용, 스텝 4의 그 활동, 핵심적인 내용을 갖다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퍼스널라이즈 하도록 하는 경우가 어떤 거예요? 스텝 3에서는 센텐스 레벨 라이팅을 어떻게 타겟 그라마와 퍼스널 익스프레스를 연결했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써준대요. 그래서 그렇게 연결된 스텝 3을 토대로 해서 스텝 4는 어떻게 퍼스널라이즈드 라이팅을 한 거죠. 학생들이 자신의 own story, 퍼스널라이즈드 라이팅이라고 쓰거나 아니면 여기에 스텝 4에 나왔던 대로 학생들이 write their own story를 가지고 타겟 그라마를 토대로 해가지고서 디스코스 레벨 라이팅을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제시해 주시면 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스텝 3의 이러한 쓰기 활동도 워시를 채우도록 하는 활동의 핵심적인 내용, 그 다음에 스텝 4에서의 퍼스널라이즈드 라이팅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들을 써가지고 답안을 완성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네, 다시 정리합니다. 써보세요, 여러분. 퍼스널라이즈라고 하는 것은 개인화가 되는 거야. 우리가 퍼스널리즈화 시켜나간다는 얘기예요. 예, 타겟 그라마에 대한 부분들을. 그래서 퍼스널라이즈를 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배운 디클레이티브 날리지, 슈드 해브 PP라고 하는 그런 구문들을 실제 내가 내 생활에서 내 의사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직접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제 슈드 해브 PP라고 하는 디클레이티브 날리지가 퍼스널라이즈화가 됐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과정을 우리는 퍼스널라이즈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리얼 라이프에서 타겟 폼을 사용해 주도록 하는 퍼스널라이제이션에 대한 기법을 가지고 학습 활동을 시켜나간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퍼스널 익스프레스를 토대로 해서 어떤 타겟 폼이라든지 아니면 타겟 익스프레션에 대한 연습을 시키고 있는지를 분석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퍼스널 어떻게, how, 뭐 예를 들어서 student can, 뭐 퍼스널라이즈, 더 타겟 스트럭처 또는 타겟 그라마, 그렇지? 어떻게 이러한 타겟 그라마에 대한 부분들을 개인화시켰는가라고 하면 반드시 들어가야 될 키프레이즈가 퍼스널 익스피리언스야. 이해하시겠어요? 또는 리얼 라이프스라든가. 이해하시겠어요? 이런 부분들을 집어넣어서 답안으로 완성해주면 정답 처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발음 지도는 지난번에 했으니까 일단 통과하고, 그 다음에 문법 지도 210쪽 다시 봅니다. 아이템 18. 자, 아이템 18도 한번 보세요. 자, 디렉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Compare to grammar based activity. 두 개의 문법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활동들을 compare, 비교해봐. compare라고 하는 디렉션이 나오면 뭐예요? 두 개 활동, 액티비티 A와 B가 나왔잖아요. A는 이렇다, B는 이렇다. 두 가지 정보가 다 들어가야 돼. compare면 두 개를 비교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 두 개 중에서 choose more suitable one for the communicative setting. 의사소통 상황에 보다 적합한 하나를 골라라라고 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A는 이렇게 진행되는 활동이고 B는 이렇게 진행하는 활동이고 커뮤니케이티브 세팅 측면 안에서 그래서 A가 더 낫다 또는 B가 더 낫다라고 하는 문장이 들어가면 답안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이 디렉션 안에서 주어진 데이터를 분석할 때 가장 기준이 되는 건 뭐야? 이 디렉션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 커뮤니케이티브 세팅이에요. 커뮤니케이티브 세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타겟 그라마에 대한 학습을 할 때 학생들끼리 리얼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느냐 없느냐를 파악하시면 되는 거예요. 커뮤니케이티브 세팅이라고 하는 것은. 되셨어요? 그러면 액티비티 A가 있고 B가 있어. A 한번 볼까? A가 어떤 내용이야? be going to라고 하는 게 타겟 그라마야. 그치? 두 번째 주에 be going to가 있지? 이 be going to에 대한 부분들을 연습을 하는데 선생님이 이제 이 디렉션 안에서 액티비티 A 디렉션 안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번 주에 해야 될 것들. 그죠? 예, 이번 주에 해야 될 것들을 be going to를 가지고 테이블을 완성하는 거야. 누가 해야 될 것이야? 내가 해야 될 것이야. 각각 개인이 해야 될 거야. 리얼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그 2칸 정도는 남겨두라고 얘기를 했어.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스텝은 뭐야? Talk to several other students. 몇 명의 다른 동급생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눠서 시간을 준비해도 무슨 시간? See a movie with them. 그들과 영화를 볼 시간을 준비해보라는 얘기야. 이해하시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실제 채워진 부분에 예를 들어서 나는 Monday 애프터눈과 그 다음에 웬스데이 이브닝을 비워뒀지만 내가 이야기하는 친구는 튜스데이 애프터눈과 그 다음에 먼데이 이브닝을 비워뒀어. 그치? 그러면 거기서 스케줄을 조정해서 맞출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럼 뭐가 일어나? 상호작용도 일어나는 거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액티비티 A는 커뮤니케이티브 세팅 안에서 타겟 그라마인 be going to를 학습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네, 이렇게 설명이 들어간 거고. 액티비티 B 한번 볼까요? 액티비티 B는 어떻게 됩니까? 일단 1번과 2번 이제 스텝 1과 스텝 2의 형태가 주어졌는데 일단은 타겟 그라마가 나왔어요. 형용사들인데 엔딩이 ed로 끝나는 것과 ing로 끝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실제 이렇게 엔딩이 다른 두 가지 형용사에 대한 역할을 찾아보도록 하는 거야. 그래서 이그젠플을 주고 그 이그젠플 안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파악해보고 더 많은 이그젠플을 줘서 다시 한번 본인이 그 차이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고 최종적으로 세 번째 스텝 안에서는 왜 그런 차이가 주어지는지 규칙을 파악하도록 하는 거야. 이 활동 스텝 1, 스텝 2, 스텝 3 이 과정, 이 프로세스 안에 리얼 인포메이션과 실제 커뮤니케이티브 인터랙션이 주어져요? 주어지잖아요? 주어지지 않아요. 이건 익스프리시트 링귀스틱 날리지 어젝티브 엔딩 ed와 ing에 대한 학습만을 시켜 나가도록 하는 활동이야. 그렇기 때문에 커뮤니케이티브 세팅이라고 볼 수가 없어.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A 활동과 B 활동에 대한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A 활동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B 활동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는가라고 하는 설명을 했을 때 액티비티 A는 학생들이 be going to에 대한 부분을 어떤 상황에서 학습하도록 되어 있어요? in 커뮤니케이티브 컨텍스트 의사소통 맥락 안에서 사용하게 되었다. 또는 어떻게 해요? 예, 커뮤니케이티브 인터랙션을 토대로 해가지고 be going to에 대한 연습하게 된다. 이거 다 정답 처리되는 거예요. 커뮤니케이티브 컨텍스트, 커뮤니케이티브 인터랙션 이런 상태에서 be going to에 대한 타겟 그라마에 대한 학습활동을 한다라고 쓰시면 다 정답 처리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컴페어라고 얘기했지? 액티비티 A와 액티비티 B 같은 경우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타겟 그라마를 학습하도록 하는 방법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컴페어가 있으면 꼭 각각의
개의 활동들에 대한 기술을 했을 때 그 활동에 대한 컴페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항상 by contrast라고 하는 부분으로 대조적으로 그죠? 전혀 다른 방식으로 B는 어떻게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거야. 학생들로 하여금 포스트 타겟 브라마 실질적으로 B에 대한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포스트 스튜던트 2 그죠? 런 타겟 브라마를 이제 학습하도록 권장을 해주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권장을 해주고 있다는 얘기인 거야. 기본적으로 학생들로 하여금 이그제플을 통해서 원리를 도출해내도록 하는 활동 안에서 타겟 브라마를 학습하도록 되어 있지. 그런 활동이 뭐야? 이그제플을 통해서 디스커버 룰을 하도록 하는 게 인덕티브 어프로치 또는 디스커버리 액티비티를 통해서 타겟 브라마에 대한 학습을 해나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해하시겠어요?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럼 커뮤니케이터 세팅에 적합한 것은 커뮤니케이터 컨텍스 안에서 커뮤니케이터 인터랙션 안에서 비고인트를 연습하고 있는 그죠? 액티비티 A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되셨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이렇게 해서 문법 지도까지, 문법 지도는 문법 지도까지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북 이밸루에이션이나 이런 것들은 한 번씩 다 했으니까 더 안 봐도 될 것 같고요. 좀 유사해서 그렇게 여러분이 연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대신에 뭐가 있냐면은 이거 하나 한번 해볼까요? 아이템 17. 아이템 17에 대한 거 사실 이거는 선합형으로 나오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왜냐면 메소돌로지는 아직까지 한 번도 출제가 돼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활동 측면 안에서는 사실 굉장히 컴프레션을 높여 나가도록 하는데 이 활동이 굉장히 효과적이기 때문에 D평으로 한 번은 출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는 게 오디오 모터 유닛이라고 하는 활동들. 오디오 모터 유닛. 티처 A와 티처 B가 수업을 나가도록 하는 상황들을 갖다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저진 데이터 안에서 디렉션을 보시면 메인 디퍼런스 오브 디 인스트럭션 모델 티처 A와 티처 B가 보여주고 있는 인스트럭션 모델의 주된 특징들을 갖다가 설명하는 얘기야. 그건 컴페어하는 얘기인 거야. 티처 A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고 티처 B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주시면 되는 거죠. 아이덴티파이가 아니라 아이덴티파이 하면은 티처 A는 오디오 모터 유닛을 진행을 하고 있고 티처 B는 이제 타스크베이스 인스트럭션을 진행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써줄 수 있지만 익스플레이닝 때문에 그거 써주고 왜 오디오 모터 유닛이라고 하는 건지 그 프로세스를 수업에 대한 프로세스를 간략하게 써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왜 B 선생님 같은 경우에 타스크베이스 인스트럭션이라고 하는 건지 그 수업 과정들에 대한 부분을 요약해서 써주시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익스플레인이라고 한다면 아이덴티파이에다가 조금 더 그 아이덴티파이한 부분들에 대한 정보를 덧붙이도록 하는 형태의 디렉션 버브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해하시겠죠? 한번 볼게요. 자, 티처 A 한번 봅니다. 티처 A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티처 톡이 이제 계속 나오는데 Today I'm gonna show you how to set a table. 오늘은 식탁 차리는 방법들에 대해서 그죠? 보여줄 거다. 선생님이 여기서도 show 보여준다는 얘기야. 그럼 선생님이 직접 액션을 하겠다는 얘기. 식탁을 한번 차려보겠다는 얘기인 겁니다. 이해하시겠어? 그래서 식탁을 차린다라고 하는 토픽이 하나 설정이 됐어요. 컨텍스트가 하나 설정이 돼서 컨텍스트 안에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컨텍스트 안에서 Before I do 내가 하기 전에 그죠? 내가 이제 스푼, 포크, 플레이트스 앤 나이프를 다 나눠줄 거야 너네들한테. 이 활동을 하면서 뭘 이용하죠? 리얼리아를 이용을 한 거죠. 그죠? 오디오 모터 유닛에서는 리얼리아를 같이 사용을 많이 합니다. 자, 이제 what I do 내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봐봐. 잘 살펴봐. 그리고 follow along 그대로 따라해. 이해하시겠어요? 선생님의 그런 어떤 디렉션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도록 하는 거예요. 선생님의 디렉션 자체가 커맨드가 되는 거고 학생들이 appropriate response를 피지컬 액션을 가지고 진행을 해나가도록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떠한 디렉션에 맞춰가지고서 그죠? 그 피지컬 액션을 진행을 하도록 하면서 타겟 롤즈라든가 타겟 프레이즈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는 교수법이 뭐예요? 토탈 피지컬 레스폰스예요. 전신 반응 교수법이죠. 그래서 컴프레션 베이스드 이해력을 높여 나가도록 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이고 그죠? 학생들이 재밌고 즐겁게 따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대표적인 교수법입니다. 근데 토탈 피지컬 리스폰스와 오디오 모터 유닛은 약간 차이가 있어요. 토탈 피지컬 리스폰스라고 하는 것은 실제 전신 반응 교수법으로서 센텐스 레벨 안에서 간단한 단순한 명령문을 토대로 해가지고 진행되는 학습 활동이라고 한다면 오디오 모터 유닛은 말 그대로 듣고 딱 몸으로 따라가도록 하는 학습 활동을 하는데 그 조건이 하나의 컨텍스트 안에서 관련된 명령문이 주어져서 맥락적인 학습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해준다는 측면에서 TPR과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주어진 티처 A에 대한 수업 활동은 그냥 TPR만 쓰면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TPR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셋더, 찌더, 오픈더도 서로 다 관련이 없어요. 명령문들끼리 로지컬 시퀀스도 안 돼 있는 거예요. 로지컬 시퀀스, 논리적인 연결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 맥락 안에서 명령문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야. 지금은 셋더 테이블이라고 하는 거 또는 메이커 매저메이션이라고 하는 거 이러한 토픽 안에서 그 매저메이션 하도록 하는 순서에 따라 명령문이 주어지고 셋더 테이블을 차리도록 하는 그런 어떤 식탁을 차리도록 하는 순서에 의해서 명령문이 주어지고 이게 로지컬 시퀀스라고 하는 거예요. 오디오 모터 유닛은 딱 두 가지야. 컨텍스트나 토픽을 중심으로 명령문이 구성이 돼야 된다고 하는 거. 각각 명령문들끼리 서로 로지컬 시퀀스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 그죠? 학생들 하여금 선생님이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실제 성공적인 언어학습을 하려면 학생들이 프로덕션 하기 전에 컴프레션에 대한 능력들을 많이 키워줘야 되는데 어떻게 교실 수업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내가 준비한 리스닝 자료와 리딩 자료는 굉장히 지루해하고 힘들어한다. 그래서 이제 조언을 갖다가 이제 교수부장 선생님한테 청했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부장 선생님께서 좀 재미있고 즐겁고 모티베이팅하고 인게이징하도록 하는 학습 활동을 진행을 해주는데 단순한 형태라서 게임 방식처럼 진행을 해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의 컨텍스트 안에서 연속된 명령문을 토대로 해서 학생들과 함께 피지컬 액션을 토대로 해서 진행하도록 하는 교실 활동이 어떨까 싶다.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교수부장 선생님이 제안해주고 있는 교실 수업 활동, 그죠? 클래스룸 테크닉 또는 클래스룸 액티비티에 대한 부분들을 아이덴티파이 규명하시고 뭐라고 쓰는데 오디오 모터 유닛이야. 서술로 쓰면은 오디오 모터 유닛이 왜 오디오 모터 유닛이야? 그런 활동이 하나의 컨텍스트 안에서 연결된 명령문을 토대로 해서 피지컬 액션을 토대로 해서 컴프레션을 높여주도록 하는 활동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서술 연명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오디오 모터 유닛이라고 하는 활동 하나 알아두시고요. 오디오 모터 유닛을 설명하려면 반드시 들어가야 할 키프레이즈가 뭐냐면 컨텍스트 아니면 토픽, 그렇지?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 컨텍스트나 토픽을 토대로 해서 명령문이 구성이 되어 있다는 얘기야. 이해하시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각각 명령문 간의 로지컬 시퀀스, 논리적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두 가지 표현이 들어가면 정답 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첫 번째 활동을 그렇게 제시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티처기는 어떻게 합니까? Everybody today we have a mystery to solve. 그래서 해결해야 될 그런 어떤 문제들을 각각 하나씩 가질 건데 6장의 그림이 있다. 각자 한 장의 그림집을 가질 건데 파트너를 찾아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림에 대한 정보를 서로 교환해 보도록 하자. 그렇게 해서 6장까지 그림을 맞춰서 이제 그룹워크로 미처리 이야기를 완성해 나가도록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여기는 어떤 타겟 드라마를 가르치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인포메이션, 정보를 가지고 상호작용을 하면서 언어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호작용을 토대로 한 언어학습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특정한 과업을 부여하고 있죠. 미스터리 투 솔브. 그죠? 예? 그래서 프로블 솔빙 액티비티와 같은 활동들로 이제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안에서 각각 가지고 있는 인포메이션 익스체인지가 진행되도록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타스크 베이스드 인스트럭션의 일부에 대한 부분들로 보여진다라고 해서 그렇게 규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어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요거는 데이터에 대한 설명으로 정리를 하고요. 오디오 모터 유닛은 하나 알아두셔야 돼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아이템 19 한번 볼까요? 아이템 19. 실라부스. 자, 실라부스에 대한 부분
분들이 이제 질문이 가끔 많은데 서답형에서는 아직 그 실라부스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서답형에서도 그렇고 기입형에서도 그렇고 크게 이제 출제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실라부스는 우리가 언어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은 출제할 거야. 그치? 실라부스에서 만약에 나올 수 있는 실라부스라고 한다면요. 막 실라부스가 이제 교육령 채널 보면 굉장히 다양하게 많아요. 근데 그 다양한 거 다 외울 필요 없어. 굵직굵직한 걸 외우면 돼. 이제 문법이라든가 수척조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그러한 컬렉션을 토대로 해서 매 시간마다 하나씩 함께 해당되는 문법적인 요소를 가르치도록 하는 실라부스는 뭐야? 스트럭처럴 실라부스 또는 그라마티컬 실라부스야. 둘 중에 하나의 픽스된 텀을 쓰자 하면 스트럭처럴 실라부스야. 이해하시겠어요? 스트럭처럴 실라부스. 스트럭처럴 실라부스처럼 그렇게 매 시간마다 펑션 하나씩을 가르치면서 커뮤니케이티브 펑션에 대한 이해를 높여나가도록 이제 구성이 된 실라부스가 뭐야? 펑셔널 실라부스야. 그치? 펑션이 구성이 돼 있어가지고 그죠? 실라부스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확장된 형태로 그러니까 스트럭처럴 실라부스와 펑셔널 실라부스라고 하는 것은 매 시간마다 그라마티컬 아이템을 하나를 가르치는 건지 매 시간마다 그 커뮤니케이티브 펑션을 하나를 가르치는 건지 어쨌든 간에 그거를 가르쳐서 연습을 시켜나가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스트럭처럴 실라부스와 그 다음에 펑셔널 실라부스는 둘 다 프로덕트 오리엔티드 실라부스에 해당되는 거야. 프로덕트 오리엔티드 실라부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아웃컴이 정해져 있는 경우. 이해하시겠어요? 아웃컴이 정해져 있는 경우. 그래서 스트럭처 실라부스와 펑셔널 실라부스가 이 프로덕트 오리엔티드 실라부스 안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법적인 요소가 합쳐서 랭귀지가 만들어지는 거고 다양한 이렇게 커뮤니케이티브 펑션이 모아져서 이제 실제 랭귀지가 이제 구성이 된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거까지 알려주면 헷갈릴 것 같아요. 아이 진짜 나왔으니까 어쩔 수 없어. 신체릭 실라부스라고 하는 거예요. 종합적인 잊어버려. 잊어버려. 굉장히 또 어릴 때 같으면 안 돼. 간단하게 하자. 그래서 프로덕트 오리엔티드 실라부스 범주 안에 스트럭처 실라부스와 펑셔널 실라부스가 들어가는데 그 얘기라고 하는 것은 한 번에 하나씩 가르쳐서 그 수업이 끝나면 그 그라마티컬 아이템 또는 그 커뮤니케이티브 펑션은 파악하고 수업이 끝난다는 얘기 아웃컴이. 그래서 아웃컴 베이스로 진행되도록 하는 게 실라부스가 바로 그 두 가지고. 프로덕트 오리엔티드 실라부스의 반대편에 있는 게 뭐야? 프로세스 오리엔티드 실라부스야. 실제 이 수업을 하고 난 다음에 학생들이 어떤 능력을 갖추고 있을 건지는 수업에 대한 과정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과정 중심의 실라부스야. 그치? 그래서 프로세스 오리엔티드 실라부스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타스크 베이스드 실라부스야. 학생들이 어느 정도 참여해서 어느 정도 상호작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기능들과 의사소통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이 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타스크 베이스 인스트럭션 안에서 진행되는 타스크 베이스 실라부스는 아예 학생들이 이 수업을 통해서 어디까지 도달할 수 있다라고 아웃컴을 정해놓지 않고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그런 형태의 실라부스는 프로세스 오리엔티드 실라부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럼 그 프로세스 오리엔티드 실라부스 안에 들어가는 타스크 베이스드 이제 실라부스 또는 컨텐츠 베이스 실라부스가 다 그 안에 묶여져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 실라부스는 살펴보시면 될 것 같은데 가장 기본적인 걸로 만약에 출제가 된다면 212쪽 두 개의 실라부스가 나와요. 이 실라부스에 대한 테이블을 보면 두 번째 항목이 그 실라부스의 이름이야. 실라부스 1의 두 번째 항목은 뭐야? 펑션을 가지고 조직이 되어 있어. 이 실라부스는 그치? 그럼 이거는 펑셔널 실라부스야. 실라부스 1을 보면 두 번째 항목은 뭐야? 이 실라부스는 전부 다 그라마를 가지고 조직이 된 실라부스야. 그럼 이것은 스트럭처 실라부스, 그라마틱 실라부스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됐습니까? 자, 박 선생님의 노트를 한번 보면 자, 나는 영어 수업을 할 때 가급적이면 퍼포밍 설정 펑션 그죠? 특정한 펑션을 수행하도록 하는 거에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다. 학생들이 커뮤니케이티브 인터랙션에 참여하면서 이해하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르칠 때는 어떻게 펑션 위주로 가르치고 싶다는 얘기야. 그럼 이 선생님이 선택하고자 하는 그러한 실라부스는 뭐야? 펑셔널 실라부스가 되어야 되는 거지. 그리고 그러한 그 교실 수업 안에서 학생들은 그 실라부스 안에서 세 번째 줄 to use skill aligned with topic to픽과 관련한 스킬들에 대한 사용의 기회를 주고 싶다라고 하는 거야. 됐습니까? 자, 그러면 디렉션을 봐봐. 박 선생님의 노트를 토대로 해서 박 선생님이 서로 하고 있는 실라부스를 규명하고 실라부스 1인지 2인지를 써줘야 돼. 우리가 딱 봤을 땐 1이야 2야 1이지. 그럼 실라부스 2를 써야 되는 거야. 왜 그걸 박 선생님이 서로 하는지를 설명해야 돼. explain why잖아.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그 설명을 어떻게 해야 돼? 기준이 뭐야? 박 선생님이 언급한 내용이 기준이야. 그걸 실라부스에서 찾아야 된다고 아까 얘기했잖아. 이해하시겠어요? 박 선생님 기준이 뭐야? 펑션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야.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래서 실제 실라부스 1은 뭐야? emphasizing 뭐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performing communicative function 그죠? 의사소통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데 초점에 맞춰서 실라부스가 만들어져 있잖아. 그 부분이 하나 들어가면 되는 거야. 또 선생님은 그런 실라부스 안에서 학생들이 뭘 했으면 좋겠다고? to use skills 스킬을 사용했으면 좋겠어. 이 스킬은 뭐겠어? 랭귀지 스킬이겠지. listening, speaking, reading, writing 그치? 뭐와 관련해서 탑픽과 관련해서 자, 실라부스 1에 대한 탑픽이 뭐야? 프렌즈가 있고 스쿨이 있어.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리슨하고 톡하고 리딩하고 라이팅하도록 한 거잖아. 실라부스 1에 따르면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어? 학생들은 이 실라부스 1 안에서 학생들은 required to 그죠? 요구받고 있는 거야. 뭘 하도록? 톡하고 라이트하도록 리슨하고 리드하고 톡하고 라이트하고 다 써도 돼. 상관없어. 이해하시겠어요? 탑픽은 써줘야지. 탑픽과 관련돼 있어야 되니까 탑픽이 뭐였어? 프렌즈와 스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글을 써보도록 하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이렇게 쓰면 정답 처리가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래서 그런 정보를 찾을 때 그 기준을 잡아서 그 기준만 가지고 써준 게 아니라 그 기준을 내가 선택한 부분에서 찾아서 에비던스로 달아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좀 감점이 없어. 감점이 있는 경우는 뭐냐면 기준만 찾아서 쓰거나 그죠? 기준에 맞는 정보를 덜 찾아 쓰거나 분명히 여기서 얼라인 위드 토픽이라고 있으면 토픽이 나와야 되는데 리슨 스킬 리딩 라이팅만 쓰면 안 돼.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토픽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써준 것이 각각 점수에 부여된 부분이에요. 감점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그 기준에 맞춰서 정보를 찾아보도록 하는 연습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좋습니다. 자, 뭐 이건 좀 간단한데 217쪽에 여기까지만 하고 정리할게요. 오늘 30분만 한다고 그래서 1시간 다 해버렸어. 미안해. 네, 좋습니다. 217쪽 아이템 22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웍 이발레이션이에요. 우리가 텍스트북 이발레이션은 이제 텍스트북 어댑테이션 안에서 뭐 평가가 이제 주어져 있는 그 결과치를 가지고 이제 답안을 도출했는데 똑같은 방식으로 코스웍이에요. 선생님이 진행한 수업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그 피드백을 토대로 해서 그 다음 수업을 개선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것이 바로 코스웍 이발레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라이팅 코스웍 이발레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항목이 한 7가지가 있고요. 그죠? 각각 그 수업을 이제 그 참여한 50명의 고등학교 교사들이 이제 답변을 했습니다. 1번과 2번은 주어진 그러한 스테이트먼트의 부정적인 답변을 이제 단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3번과 4번에 해당되는 숫자는 긍정적인 답변을 단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조금 보셔야 되고요. 자, 디렉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서베이를 토대로 해서 provide two suggestions so that teachers can organize improve the writing lesson next semester. 다음 학기 좀 더 나은 쓰기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기 위한 두 가지 제안을 해라는 얘기야. two suggestion에 대한 제안을 하기 위해서는 코스웍 이발레이션 안에서 가장 점수가 나쁜 거 두 가지를 골라주면 되는 거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제 계산을 해야 돼. 그치? 첫 번째 봐봐. 파이널 라이팅 프로덕트에 초점을 줬다. 답이 1, 2번에 있지? 이 스테이트먼트에 대한 부정을 많이 한 교사들이 있으니까 이것은 뭐야? 제대로 된 거지. 그치? 그러니까 프로덕트 오리엔티드 라이팅 어프로치가 한 게 아니라 프로세스 오리엔티드 라이팅 어프로치를 했다는 얘기야. 여기서 스테이트먼트에 부정적인 리스폰스가 많이 달렸다라고 하는 건 파이널 프로덕트에 신경 안 썼다라고 하는 건 프로세스에 신경 썼다는 얘기인 거잖아. 이해하시겠어요?
나는 학생들로 하여금 이제 플래닝, 드래프팅, 리바이징 앤 에디팅의 이러한 라이팅 과정에 관여를 하도록 했다. 그래서 프로세스 오리엔티드 라이팅 어프로치. 이건 뭐야? 긍정적인 답변이 더 많아. 오케이, 잘 된 거야. 세 번째, I focus mostly on grammar and mechanics when giving feedback. 피드백을 줄 때 나는 그라마라든가 메카닉 측면 안에서 초점을 묻어주었다. 이거 뭐야? 부정적인 답이 더 많아. 그럼 무슨 얘기야? 이 선생님들은 주로 피드백을 줄 때, 기빙 피드백을 줄 때 어디에 초점을 맞춰? 컨텐츠와 오가니제이션에 초점을 맞췄다는 얘기야. 그치? 네 번째 봐봐. 네 번째까지 했어요. 그치. 네 번째를 다시 I focus mostly on content and organization when giving feedback. 그래서 긍정적인 거에 답변이 더 많잖아. 그치? 그 다음에 5번. I involve student in group writing task more than individual writing task. 나는 학생들로 하여금 개별 쓰기보다는 그룹 쓰기에 좀 더 많이 관여하겠다. 그런데 답이 뭐야? 부정적인 거야.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다음번 수업에서는 individual writing보다 뭘 좀 더 많이 제공해줘야 돼? 그치? group writing. 다시 말해서 collaborative writing. 그죠? 협력 그 쓰기에 대한 기회를 더 많이 줘야 된다는 서지스천이 여기서 하나 나올 수 있는 거야. 됐어요? 그 다음 여섯 번째, 나는 학생들로 하여금 keep a journal. 일지를 이제 쓰도록 했다. 그래서 write as often as possible in English라고 집에 가서 assignment 형태로 준 거야. 그치? 그래서 이런 학생들한테 저널을 많이 쓰겠느냐? 그 대답은 어떻게 돼 있어?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어. 이해하시겠어? 글쓰기는 교실 수업에서만 한 거지. 교실 밖에서 글쓰기 연장에 대한 기회를 주지 않았던 거야. 그럼 다음번 수업에서는 어떻게 학생들의 실제 writing habit, 그죠? 쓰기 습관을 갖다가 잘 길들여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교실 밖에서도 글쓰기를 해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다음 next semester, upcoming semester 안에서는 어떻게? keep a journal, 그죠? 저널 쓰기, 저널 라이팅에 대한 기회를 더 많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서지스천을 하는 게 좋아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좋습니다. 그다음 일곱 번째, 나는 학생들과 만나서 학생들의 프로그레스에 대한 부분들을 돕도록 하기 위해서 개별 학생들과 만난다. 이건 뭐야? 컨퍼런싱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컨퍼런싱은 긍정적인 답변이죠. 컨퍼런싱이 주어졌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번 학기의 라이팅 코스웍에서 안 된 부분은 5번과 6번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5번과 6번을 찾아서 거기에 상응하는 부분들에 대한 서제스천으로 답을 달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 텍스트북 이발리에이션하고 코스북 이발리에이션은 주어진 데이터만 분석하면 4점 다 맞는 거야. 근데 그것에 대한 부분을 꼼꼼하게 분석하지 못하면 거기에서 감점이 나가는 거예요. 맞을 수 있는 점점 다 맞아야 돼. 교육론은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분석하도록 하는 것들, 그리고 이것이 무엇을 나타내는 것인지까지 정리를 하도록 하는 부분으로, 그죠? 공부에 대한 방향을 좀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초 문제까지는요. 이해하시겠죠? 아유, 오늘 너무 했었다. 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 끝까지 남은 사람 우리를 위해서 박수 한번 칩시다. 너무 수고했어. 너무 비도 오는데, 그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